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무서운 질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만성신 부전증인데요. 혹시 여러분의 몸에도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만성신 부전증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환은 특별한 증상 없이 서서히 정말 조용히 우리 몸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리 없이 다가오는 그림자처럼 말이죠. 우리의 신장은 놀라운 기관입니다. 신장이 제 기능의 3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도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만성신 부전증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신장 기능이 70% 이상 손상되어도 별로 아픈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의 60% 이하로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신장 손상의 증거가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합니다. 사구체 여과율이란 신장이 혈액을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정상 성인의 경우 분당 90-120ml 정도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작년에만 34만 명 이상의 환자가 있었고 최근 4년간 약 34% 증가했어요. 이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늘어나고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 패턴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사구체 여과율이 약 1ml민씩 감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더해지면 그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놓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참 신기해요. 아픈 곳이 있으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만성신 부전증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조용하지만 분명한 신호들을 보내고 있어요.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부종입니다. 특히 발이나 발목이 붓는 경우가 많아요.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거나 정강이를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리가 쉽게 복원되지 않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함유 부종이라고 하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나트륨과 수분, 배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내의 수분이 축적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특히 중력의 영향을 받아 하지부터 붓기 시작하죠. 밤에 다리가 자주 저리는 것도 놓치면 안 되는 신호예요. 이는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 특히 칼슘과 인해 대사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요독소가 축적되면서 말초신경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야간요도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밤에 소변이 잦아진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정상적으로는 밤에 1-2회 정도 화장실에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3회 이상 간다면 신장의 농축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변의 색깔과 성상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변기물을 내려도 끈적하게 남아있다면 단백뇨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또한 소변이 붉은색, 갈색, 검정색을 띈다면 혈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순간 소중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보내는 이런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여 주세요. 왜 신장이 중요할까요? 신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청소기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장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양쪽 신장에는 각각
약 100만 개의 네프론이라는 기능 단위가 있습니다. 네프론은 사구체와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혈액을 걸러 노폐물을 제거하고 필요한 물질은 재흡수하는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죠. 문제는 이 네프론들이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이나 다른 장기들과는 달리 신장의 네프론은 한번 파괴되면 영영 사라져 버려요. 남은 건강한 네프론들이 그 일을 대신하려고 과로를 하게 되고 결국 더 빨리 지쳐서 망가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신장이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노폐물 배설 기능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서 1-1리터의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수분과 전해질 조절 기능으로 체내 나트륨, 칼륨, 칼슘, 인 등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셋째, 3- 균형 조절입니다. 혈액의 pH를 7.35-7.45 사이로 일정하게 유지해주죠. 넷째, 혈압 조절 기능이 있어요.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계통을 통해 혈압을 조절합니다. 다섯째, 조혈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을 분비해서 적혈구 생산을 조절하고 여섯째, 비타민 D의 활성화를 통해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만성심 부전증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다른 질환과 비슷해서 구별이 어려워요. 피로감, 두통, 전신 가려움, 식욕부진, 구역질, 구토 등은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이지만 감기나 소화불량, 스트레스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로 말기 신장병까지 진행되고 나서야 진단받는 경우가 많아요. 말기 신장병은 사구체 여과율이 15ml 민 1.73m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이 정도가 되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소변, 내 건강의 거울입니다. 소변을 보는 것이 부끄럽거나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소변은 우리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신장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죠. 정상적인 소변은 맑은 노란색이고 특별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해요. 하루 소변량은 성인 기준 1000-2000ml 정도가 정상입니다. 소변량이 400ml 이하로 줄어들면 頻尿, 100ml 이하면 무뇨라고 하는데 이는 신장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백뇨를 의심할 수 있는 소변의 특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거품이 많이 생기는 소변, 특히 거품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정상적으로도 소변에 거품이 생길 수 있지만 단백뇨가 있을 때는 거품이 더 조밀하고 오래 지속돼요. 변기물을 내려도 끈적하게 남아있거나 마치 계란, 흰자 같은 끈적함이 느껴진다면 단백뇨를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정상 성인의 하루 단백 배설량은 150mg 미만인데 이보다 많이 배설되면 단백뇨로 진단합니다. 미세알부민뇨는 더욱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는 일반 소변 검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특수 검사로 측정할 수 있는 극소량의 알부민 배설을 말해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에서 신장 손상의 가장 초기 신호로 여겨집니다. 하루 30-300mg의 알부민이 배설되면 미세알부민뇨로 진단하죠. 혈뇨도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육안적 혈뇨는 붉은색, 갈색, 검정색 등을 띠는데 이는 적혈구가 많이 섞여 나오는 상태예요. 하지만 더 주의해야 할 것은 미세혈뇨입니다. 미세혈뇨는 눈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어요. 소변 검사에서만 발견되는데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고배율 시야에서 적혈구가 3개 이상 관찰되면 미세혈뇨로 진단합니다.
이런 미세 혈뇨가 지속되면 신장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소변 색깔의 변화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진한 갈색이나 콜라 색깔의 소변은 급성 신염을 의심할 수 있고, 붉은색 소변은 요로 출혈을 의미할 수 있어요. 흰색이나 뿌연 소변은 요로 감염이나 신장 결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기적인 소변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연 1-2회 정도는 반드시 소변 검사를 받아서 내 신장 건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은 생활 속 관리로 지킬 수 있어요. 다행히도 만성심부전증은 생활 속 관리로 충분히 예방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혈압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만성심부전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자 결과이기도 해요. 목표 혈압은 130mmHg 80mmHg 미만이지만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혈압약 중에서도 AC 억제제나 ARB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계열의 약물이 신장 보호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약들은 사구체 내압을 낮춰서 신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조절도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 금연, 금주, 체중 조절이 혈압 관리의 기본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4회 30분 이상 하는 것이 좋아요. 식습관 조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첫 번째예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즉 소금 5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3000에서 4000mg 정도이니까 상당히 줄여야 하는 거죠. 짠 음식을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나 젓갈류는 양을 줄이세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외식은 가능한 한 피하시고 집에서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향신료나 허브를 활용해 보세요. 단백질 섭취도 적절히 조절해야 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는 단백질 제한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0.8에서 1.0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칼륨과 인의 섭취도 신경 써야 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전해질들이 제대로 배설되지 않아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특히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같은 고칼륨 식품과 유제품, 견과류 같은 고인 식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가 있다면 혈당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당뇨병성 신증은 말기 신장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목표 당화 혈색소는 6.5% 미만이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세요. 혈당 관리를 위한 식사요법도 중요해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고 단순당보다는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하세요. 식사량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약 중에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는 약물이 있어요. 특히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를 받기 전에는 메트포르민 같은 약물을 일시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수분 섭취도 적절히 해야 해요.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너무 적게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가 권장되지만 신장 기능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은 신장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개선하고 심혈관 건강도 증진시켜요. 다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연과 금주도 필수예요.
담배는 신장 혈관을 손상시키고 신장 기능을 악화시킵니다. 술도 탈수를 일으키고 혈압을 올려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이런 습관들을 바꿔나가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전문가가 전하는 한마디.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환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입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야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보면서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단백뇨와 혈뇨는 신장 질환의 초기 신호예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치 화재 경보기가 연기를 감지해서 경보를 울리는 것처럼 단백뇨와 혈뇨는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단백뇨의 의학적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는 혈액 속 단백질이 사구체 기저막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막이 손상되면 단백질이 새어나오게 되죠. 이는 신장의 여과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혈뇨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으로는 적혈구가 소변으로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사구체나 요로 어딘가에 손상이 있을 때 혈뇨가 나타납니다. 특히 사구체에서 나오는 혈뇨는 신장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임상에서 보면 많은 환자들이 별 증상이 없는데 꼭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바로 이 점이 만성심부전증의 무서운 점이에요. 증상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장 기능은 실제로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로 평가하는데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입니다. 정상 성인 남성의 경우 0.7에서 1.2mgdl, 여성의 경우 0.6에서 1.0mgdl 정도가 정상 범위예요. 하지만 크레아티닌은 신장 기능이 50% 이상 떨어져야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더 정확한 지표는 사구체 역과율이 GFR입니다. 이는 크레아티닌 수치와 나이, 성별, 체중 등을 종합해서 계산하는 값으로 신장 기능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요. 60mRMIN 1.73m 이상이면 정상이고 15 미만이면 투석을 고려해야 하는 말기 신장병입니다. 뚜렷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소변 검사와 건강검진으로 미리 확인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하셔야 해요. 첫째,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 둘째, 가족력이 있는 분. 셋째, 60세 이상의 고령자. 넷째, 비만이신 분. 다섯째,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 여섯째, 자가 면역 질환이나 간 질환이 있는 분. 이런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또한 신독성 약물 사용에도 주의하셔야 해요. 진통제,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NSAIDS를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항생제, 조영제 등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민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위험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후 복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신장질환 진단을 받으셨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진행을 충분히 늦출 수 있고 투석이나 이식 기술도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조용한 살인자 만성심부전증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한 신장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는 지금 이 순간의 현명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